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믿었던 음식들이 몸에 좋지 않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실제로 우리 밥상 위에 자주 올라오는 멸치볶음, 새우, 갈치 등에 우리 몸에 좋지 않은 물질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혹은 따뜻한 국물을 보면서 이거 먹어도 괜찮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손주에게 한 번 더 먹으라고 권하기도 망설여지진 않으셨나요?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답답함과 불안감, 제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저는 대학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로서 20년 넘게 이 분야를 연구해 온 최민석 교수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저에게 건강의 비결을 묻지만 사실 저도 몇 년 전까지는 식탁 위 먹거리 때문에 매일이 불안했습니다. 무조건 몸에 좋다는 음식만 찾아 먹었는데 오히려 원인을 알 수 없는 무기력증과 알레르기에 시달리며 내가 혹시 잘못된 것을 먹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때의 좌절감과 서러움, 그 심정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저처럼 불안과 의심을 이겨내고 이제는 가족들과 안심하고 식탁에 마주 앉는 수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놀라운 비밀을 아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이제 와서 뭘 바꿔 하고 생각하시나요? 제 말을 믿으세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제가 수십 년간의 경험을 통해 찾아낸 궁극적인 건강 비법을 함께 나눠볼까요? 우리가 먹는 해산물, 정말 안전할까요? 지금부터 70대 박봉녀 할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박 할머니는 항상 손주들에게 건강한 밥상을 차려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시장에 나가 신선한 해산물을 사다가 끓이고 볶아서 먹이셨죠. 뼈 건강에 좋다는 멸치볶음도 많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손주가 자꾸 배가 아프다고 하고 기침을 자주 하게 되면서 병원을 찾았는데 오히려 알레르기 수치가 높다는 진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싱싱한 것만 먹였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는 생각에 할머니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셨다고 합니다. 이 안타까운 사연의 원인은 단순히 할머니의 잘못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좋다고 믿고 먹었던 새우, 갈치, 멸치, 꽁치 같은 작은 생선들에 숨겨져 있는 충격적인 비밀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과부라 화합물이라는 물질인데요. 이 과부라 화합물은 한 가지가 아니라 무려 4,000종이 넘는 화학물질을 통칭합니다. 이 물질은 방수 의류, 가죽 소파, 심지어 전자제품을 만들 때도 사용될 만큼 우리 생활 곳곳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긴 폐수가 강이나 바다로 흘러들어가면서 해양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먹이사슬을 통해 작은 물고기에 축적되는 것이죠. 여러분, 과부라 화합물이 왜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이름 그대로 불소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불소 원소의 결합이 너무나 안정적이라 우리 몸에 들어오면 잘 분해되지도 않고 배출되지도 않습니다. 마치 오래된 그릇에 기름때가 쌓이듯 이 물질은 우리 몸속에 계속 쌓이게 됩니다. 이 축적된 과부라 화합물은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킵니다. 최근에 충격적인 연구 결과는 과부라 화합물이 갑상선암 발병률을 높인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갑상선암 발병률이 세계 1위인 우리나라에서는 더 심각하게 봐야 하는 문제죠. 하지만 이것만이 아닙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과부라 화합물이 간 손상, 콜레스테롤 수치 증가, 심지어 면역체계 교란과도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생체 축적입니다. 이것은 마치 물건을 쌓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먹이사슬의 맨 아래에 있는 작은 플랑크톤이 오염물질을 먹으면 그 플랑크톤을 작은 물고기가 먹고 그 작은 물고기를 더 큰 물고기가 먹으면서 유해물질의 농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이사슬의 상위에 있는 물고기일수록 과부라 화합물 농도가 훨씬 높게 나타납니다.
저도 젊은 시절 무조건 해산물은 몸에 좋다는 생각에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먹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즐겨 찾는 멸치와 같은 작은 생선을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믿었죠. 하지만 나중에 연구를 하면서 제가 먹었던 음식들이 오히려 제 몸속에 독성 물질을 쌓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진짜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제가 수십 년간의 연구를 통해 찾아낸 해산물 섭취 시 과부라 화합물 노출을 최소화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먹는 부위를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물고기의 내장보다는 살코기 위주로 드세요. 과부라 화합물은 내장에 더 높은 농도로 축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선 구이를 드실 때도 내장 부위는 가급적 피하시고 살코기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멸치처럼 내장을 함께 먹는 작은 생선은 섭취량을 조절하거나 머리와 내장을 제거하고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2. 조리 방법을 바꾸세요. 탕이나 국을 끓여 드실 때는 국물보다는 건더기만 드세요. 끓이는 과정에서 과부라 화합물이 물속으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미역국을 드실 때도 마찬가지로 국물은 소량만 드시고 미역과 같은 건더기 위주로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생선을 찌거나 삶아서 드세요. 구이나 튀김보다는 찌거나 삶는 조리법이 과부라 화합물과 같은 유해 물질을 일부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높은 온도에서 찌는 과정에서 독성 물질이 일부 빠져나오기 때문입니다. 3. 주방용품과 생활습관을 점검하세요.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이나 냄비는 사용하지 마세요. 프라이팬 코팅제에는 과부라 화합물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팅이 벗겨진 상태로 조리하면 이 물질이 음식에 섞일 수 있습니다. 멜라민 그릇은 흠집이 생기면 바로 교체하세요. 멜라민 그릇은 포르말데히드라는 일군 발암 물질을 원료로 만듭니다. 뜨거운 음식을 담거나 흠집이 생기면 이 성분이 용출될 수 있습니다. 식약처에서도 흠집이 생긴 멜라민 그릇은 교체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4. 주기적인 환기로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요리할 때 발생하는 유해 물질이나 가구에서 나오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 때문에 실내 공기는 시간이 지나면 오염됩니다. 하루에 2번, 오전과 오후에 1번씩 창문을 열어 환기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여러분, 식탁 위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많은 제품들도 알게 모르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페트병 생수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포함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컵라면 용기는 열을 가하거나 젓가락으로 긁는 과정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음식에 섞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봉지 라면을 끓여 드시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최근 한 연구에서 방향제, 구강청결제, 소독제 등에서 사용되는 살균제 성분이 인지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물론 잠깐 사용한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꾸준히 노출되면 우리 몸에 서서히 쌓이게 됩니다. 따라서 구강청결제는 사용 후 물로 한 번 더 헹궈주고 방향제는 환기를 자주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노출량과 노출 횟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독성 물질은 아주 조금씩, 아주 오랫동안 노출될 때 우리 몸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작은 습관들을 바꾸는 노력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박봉녀 할머니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할머니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 식탁 위 음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해산물은 조심해서 드시고 플라스틱 용기 대신 유리나 도자기로 된 그릇을 사용하셨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집안 환기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 손주들의 알레르기 증상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가족 식사 시간은 다시 웃음꽃으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기억하세요.
식탁 위 불안을 없애는 것은 단순히 유해 물질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행복한 일상을 되찾는 일입니다. 오늘 당장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그저 매일 마시는 물을 텀블러에 담거나 좋아하는 국물 요리 대신 건더기 위주로 식사를 시작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건강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가족과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자격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더 나은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귀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정보가 꼭 필요한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시대, 제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